네, 개장하고 26분 정도 지난 현 시점부터는 주도주 투자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에 발맞춘 종목 함께 발굴해 보시죠.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마이크론은 계속 급등이 나옵니다. 어제 한 차례 쉬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미장에서도 반도체주가 달렸는데요. 특히나 젠스낭 CEO CES 2026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죠. 스토리지는 오늘날 완전히 미개척된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좀 세계 최대의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어요. 이런 발언에 힘입어서 샌디스크도 폭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27% 정도 상승했다라는 흐름 머리에 잡고 봤을 때 반도체 투톱 오늘도 달리네요. 반도체 오늘장 어떻게 보세요? 참 오늘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젠스낭 CEO가 해준 거냐면은 자, AI가 결국에 모방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모방하는 거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AI가 가장 많이 용량을 필요했었던 부분이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는 휘발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루 중에 모든 일정, 내가 겪었었던 모든 경험, 모든 기억을 가지고 살진 않습니다. 그렇죠. 남는 것만 남죠. 하지만 사람과 마찬가지로 로봇의 이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휘발성 메모리라고 표현하는 게 지금 현재 HBM과 DDR 메모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휘발성 메모리의 역할은 마치 우리가 시험 전날에 벼락치기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때려 넣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벼락치기 할 때도 보시면 뭐예요? 시험지를 계속 풀어요. 그렇죠? 깜지 쓰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풀죠. 네. 그럼 그걸 기억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죠. 그 전체 내용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했었던 이력, 방식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지금 AI는 그게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AI가 우리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오답을 내놓을 때도 많아요. 네. 왜? 찾는 방식을 기억을 한 거고 배운 거기 때문에 더욱이 그렇습니다. 이 노트북이 얼마인지 찾아줘 라고 하면은 뭐 어디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특정 사이트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체크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배운 건데, 자, 이제 사람처럼 되려면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 경험과 기억이 점차 쌓입니다. 네. 용량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이 용량이 필요하다. 이제부터는 저장 장치가 더 많이 필요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봇들도 결국에 이런 거예요. 그 학습 데이터들이 쌓여가지고 어느 정도의 완성된 AI를 만드는 것. 그게 이번에 다음 넥스트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HBM이라고 하면은 이런 휘발성 메모리를 이제 적층 형태로 많은 용량을 필요했었고, 네. 이번에는 기억 저장 장치. 기억 저장 장치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샌디스크와 같은 낸드, SSD 업체들이 올라선 건데 당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 이 낸드 시장까지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투톱, 전자닉스일 것이며, 여기서 일부 이름은 알려져 있었으나 지금 정지 들어간 한 종목 있죠? 파두. 파두. 네, 좀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다음 투자 목적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느냐, 이게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낸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급이었습니다. 기판도 좋아질 것이며, 그리고 뭐 어닐링 장비나 뭐 후공정, 전공정 전반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가 됐었던 거니까요.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게, 결국에 이번 시장 흐름도 보시면은 결국 돌고 돌아서 HBM, TC본더 이쪽으로 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최근 상승분 지금 시장이 외국계들이 계속해서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 욕구와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상방이 계속 터지면 쇼커버링까지 터질 가능성이 있는데, 자, 결국 돌고 돌아서 HBM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쇼커버가 터진 종목이 바로 우리 포트네에 편입하고 있는 한미반도체입니다. 반도체. TC 본딩 장비. 네. 한미반도체 이야기로 좀 먼저 시작을 끊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자, 한미반도체 차트 보시면은 일단 넥스트레이드 때문에 오늘 또 24만 8,500원이 찍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아니라는 점 꼭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8시 15분 기준으로 거래량이 있었던 19만 6,800원이 고가였습니다. 자, 그래서 한미반도체 이야기를 왜 다시 끄집어냈냐면은, 한미반도체 TC 본딩 장비를 통해서 HBM에 대한 부각설, 이번에 마이크론도 증설에 나섰다. 3사 양사 증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각이 더 받는 상황에서, 자, 지금 SSD 용량도 많이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또 뭐 할까요? 여기서 SSD를 이렇게 더 크게 만들까요? 또 쌌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게 한미반도체의 HBF입니다.
결국에 TC 본딩이에요. 결국에 TC 본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미 반도체가 나아가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저는 더 넓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우리가 완전 아직 급등 나오기 전 바닥에서 벌써부터 지난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목표했었던 현재 19만 원대 목적 이제 위치를 했습니다. 자, 지금 구간부터는 그러면은 앞선 이 저항대였던 16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홀딩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수를 접근한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였어요. 12만 원대 잡으셨으니까. 네. 다음 목표는 뭔가요? 20만 원 넘어서 25만 원, 30만 원까지 가야 돼요. 더 확장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 TC 본딩 장비와 함께 한미 반도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 아직도 저렴하고 수급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이 TC 본딩 시장 장비 부품 관련주 하나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바로 공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현재가 14,310원입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미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미코입니다. 미코 이름은 참 예쁘죠? 네. 미코입니다. 두 글자인데. 자, 미코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TC 본딩 한미 반도체 장비,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C본도 부품 필터 쪽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SOFC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SOFC 연료전지 사업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미국 내에서도 ESS 사업뿐만 아니라 연료전지 사업이 최근에 시장 부각받으면서 다시 한번 비나텍과 같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세에 대해서 그럼 안정적인 반도체와 에너지 투자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 전해드리고요. 네. 자, 그래서 미코 말씀 전해드렸었던 것처럼 TC본더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BM, 낸드, HBF 시장까지 전폭적으로 확장세로 넘어갔을 때 한미 반도체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미코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근데 미코 최근에 주가가 왜 이러나요? 특히나 12월 말일 때 23일, 24일 날 이때 하락 맞은 이후로부터 지금 회복세가 딱 들어가는 구간이거든요. 미코가 여기서 항상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때 또 전환사채 발행권에 대해서 또 이걸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자꾸 돈을 따로 쓰냐. 네. 지금 본업에 대해서 투자하기도 바쁜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투자처였기 때문에 최근에 해당 이슈에 대해서 접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적층 시장입니다. 앞으로 반도체 섹터에서 넘어가야 되는 거는 적층 시장. 그러니까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많이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결국에 단가에 대한 문제가 찾아올 것이며 장비 업체는 아직도 증설입니다. 이번에 마이크론도 결국 HBM에 대해서 증설을 진행을 했다시피 앞으로 HBF라는 공정에 대해서도 증설이 시작될 것이며 아직 직접적인 이 HBF 상품에 대해서 아직 출하나 아니면은 이렇게 계약 건수는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생길 것이다. 넥스트는 여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 전해드릴게요. 네. 자, AI가 정말 이 고용량, 이 데이터 용량까지 한다면 정말 사람과 같은 행동과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미코 지금 보시면은 현재 앞선 12,000원 구간대를 유지하면서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에서 들어갔습니까? 바닥권 횡보 바닥 다지는 구간에서 들어갔어요. 근데 미코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인 구간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자, 목표가는 그러면 당연히 지난 이 목표 상단까지 봐야겠죠. 한미 반도체와 똑같은 트레이딩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19,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이탈 나오는 11,5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반도체 업체, 사람과 똑같은 AI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다음은 많은 저장 장치 용량이 필요하다. 1테라, 10테라, 테라바이트 있잖아요. 라고 해도 그것도 모자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해 보시면서 다음으로 이 HBM 시장, TC 본딩 시장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여기다 하고 미코 찍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종목 편입을 해봤는데요. 앞서서 적층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상세하게 들어봤다 보니까 리뷰로는 이 종목을 꼭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담은 종목 일단 화면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담아놨던 5개 종목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 안에서 저희가 1월 6일에 20%의 상승이 나오는 장임에도 불구하고 테라뷰를 들어갔었거든요. 이게 적층 구조면 다 쓰인다라는 말을 좀 강조를 해주셨어요. 비손상 검사 장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워낙에 산업이 너무 좋다라는 말을 해주셔서 앞으로의 상승도 좀 기대가 되는데 오늘은 약간 눌리네요.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고 이제 공모 보호 예소가 해제가 이제 19일이기 때문에 19일이 아니라 9일입니다. 9일이기 때문에 좀 2, 3거래일 전에 좀 일부 선행적인 매도세가 나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 초반에 반도체들이 갭을 띄우면서 상승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일부 차익 실현 형태 때문에 눌리는 거지 별 타격은 없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테라뷰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적층 쌓으면 쌓을수록 검사의 단계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었잖아요. HBM 초기에도 불량률이 상당히 높았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런 불량률에 대해서도 공정률, 개선률을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라뷰와 같은 이런 테라헤르츠를 통해서 안정적인 비파괴성 검사 장비들은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엔비디아, 삼성전자, 테슬라가 뽑은 차세대 검사 장비다라는 점 꼭 기억해 보시면서 테라뷰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네, 차트요. 네, 테라뷰입니다. 테라뷰가 그래서 제가 지금 뽑는 TC 본딩 섹터와 적층 섹터에서 지금 세 가지가 한미반도체, 미코 그리고 테라뷰 이 세 가지입니다. 자, 테라뷰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전일장에서도 15%가량 상승분이 강하게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신규 상장주를 대응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때 상장 당시 저가 내지는 매물대 위로 안착하는지 여부가 계속 중요해요. 자, 전일 종가도 오늘 시가도 계속해서 이 11,700원짜리를 돌파하기 시도하는 계속 맞부딪히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물량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관점에서도 어떤 관점이냐면은, 자, 지금 보시면 이미 앞전 돌파 상승 자리 11,000원에서 제가 눌렸을 때 잡으셔도 좋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11,000원짜리 왔다 갔다 붙였다 올렸다 하죠. 이 구간에서 매수 노려보면서 이 박스권 11,700원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위와 같이 우리가 최고 목표가로 삼는 앞선 17,000원 그리고 2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열립니다. 나는 보호 예소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보호 예소 1월 9일입니다. 1월 9일 지나고 매수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괜찮으니까요. TC 본딩과 그리고 적층 구조 시장이 계속해서 화랑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테라뷰도 함께 상승할 것이며, 지금 현재 오늘장에서도 뭐 2차 전지주나 아니면 ESS와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SS와 그리고 이런 2차 전지 시장에서도 이 검사 장비는 활용이 된다는 점까지 기억해 보시면 전방위적으로 산업적 확대는 충분히 가능한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니까요. 오늘도 또 눌림이 나오는데 지금 11월 9일까지는 단기성 트레이딩으로 눌리면 사고 올라오면 팔고 4848 전략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트레이딩 유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9일이라는 시간이 참 중요한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머리에 꼭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이야기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두 번째 이슈로는 로봇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새해에는 로봇이 대세인 걸까요? 로봇 관련 ETF 안에서의 돌고 있는 자금이 ETF 총 2개 종류에 4천억 원이 넘는 돈이 유입이 됐다라고 해요. 오늘장 흐름을 보면 현대차 6%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33만 원 갔으면 좋겠네요. 현대 모비스 3%대 강세, 무벡스는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로봇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자, 일단 오늘 시장 보시면 어제랑 오늘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현대차가 올라가니까 뭐가 볼까요? 반도체? 그래요. 맞습니다. 네. 반도체랑 지금 현대차가 완전히 수급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또 현대차가 장 막판에 갑자기 윗골이 달면서 검한자로 뽑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 막판에 어때요? 반도체가 올라갑니다. 그 점은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 트레이딩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대차입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업적이라고 취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대차 그룹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CES는 이미 진행 중이고 CS 내에서 뭐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 어제 제스당 CEO와 같이 AI와 관련된 이야기, 자율주행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앞으로 이제 로봇 시장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점은 실적 개선세와 추가적인 수주 건수들이 얼마만큼 확장세를 이루어 나갈 것이냐가 중요합니다라고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우리가 가장 많이 주목해야 되는 쪽은 바로 완성차 업체 현대차 그룹주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32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32만 원도 아직은 저렴하지 않나, 저는 못해도 40만 원대까지는 충분스럽게 올라가야 하지 않나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현대차 자동차 그룹주들을 보유하고 오래 장기간 투자하셨던 분들에게는 이런 저평가 구간의 해소와 목말라 있었던 저평가 구간의 해소 구간으로 좀 넘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현대무벡스 전반적으로 일단 장비 부품주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선행적으로 많이 올라간 모습이 있어요. 근데 현대차에 대해서 자동차 산업이나 내지는 로봇 산업에 대해서 개선세는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현대차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요.
현대차니까 이 한마디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이야기인데 아니 자동차 요새 뭐 경기 안 좋고 잘 안 팔리지 않나요? 자동차 요새 비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성이 뭡니까? 금리 인하예요. 금리 인하입니다. 경기가 회복될 것이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선행적인 기대 심리도 분명스럽게 있을 것이며 특히나 로봇 부품주들과는 다르게 로봇 생산과 판매량 확장 쪽에서는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계속해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점까지 기억해 보신다면은 현대차에 대한 장기 투자는 지금 현재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부품주 대비해서 이런 대형주들의 상승분은 부품주들과는 일부 차이가 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홀딩 관점은 그래도 안정성은 현대차만한 게 없다 말씀 전해드리고요. 자, 현대차 그룹주들도 빠르게 좀 둘러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현대 모비스 보고 갈게요. 모비스 먼저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 그리고 현대 모비스가 가장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세 돌파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최근에 12월 8일부터 한 달가량의 지금 현재 상단 돌파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거래량이 강하게 붙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천천히 우상향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으로는 저는 현대차 그리고 현대 모비스가 가장 기대된다 말씀 전해드리고요. 현대 무벡스도 보고 넘어갈게요. 무벡스요. 무벡스입니다. 무벡스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2만 원대가 이제 도달한 이후로부터 좀 쉬어야 될 정도 잠깐 쉬었다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정말 오판이었어요. 그대로 계속 치고 올라갔다. 무엑스도 저희가 과거 이전부터 11월 달부터 포트에 담아놓고 있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상승세가 굉장히 거세게 올라왔는데 이런 가격 부담을 느끼시는 모비스로 넘어가시고 자 그럼 앞으로 실적 개선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오늘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럼 휴머노이드 쪽이나 산업 쪽이 아니라 공장 쪽이 아니라 의료용 로봇을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의료용 얘기하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잘 이쁘게 눌려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현재가 26,00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 고영입니다. 네, 고영이요. 고영을 지금 다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의료용 로봇 이야기만 많이 해요. 네. 근데 고영 원래는 어떤 종목이었냐? 반도체 검사 장비 사업 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업도 좋고 로봇도 좋고 네, 두 다 마리 좋네요. 토끼. 맞아요. 다 좋습니다. 그래서 고영 같은 경우에는 앞선 로봇주들 내지는 부품주들이 가격 조정이 찾아오면 너무 급격할까 봐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고영 같은 종목은 그런 걱정을 가장 많이 접어도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다. 왜? 실적 개선세가 거의 확정세니까. 반도체 쪽 좋고 그리고 의료용 AI, 의료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왜 좋냐라고 얘기가 나오냐. 이미 우리가 3분기 때 FDA에서 고영은 이 의료용 로봇 수술 로봇이 이미 FDA 승인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3분기부터 실적 개선세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도 당연스럽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 개선세 확정적으로 맞춰진 상황에서 반도체도 좋잖아요. 네. 검사 장비 시장, 패키징 장비 시장까지 지금 좋은 상황인데 그러면은 고영의 실적은 앞으로 26년도에는 얼마나 더 좋아질까를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앞으로 26년도입니다. FDA 승인 이후에 이번에는 일본 시장의 승인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 초에 일본에서 추가 승인 기대치까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수술용 로봇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자, 오늘 일단 장 초반 기준으로 로봇이나 반도체 이렇게 상승 출발했다가 눌리는 종목들이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습니까? 5일 이동평균선 이탈 안 하죠. 눌림 자리에서 잘 매수하셨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목표가는 당연스럽게 지난 고가 넘어가는 데까지 보겠습니다. 목표가 32,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2,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영까지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뤘던 두 종목 함께 꼼꼼하게 점검하시고요. 가격 라인은 하단 꼭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오늘 장 초반 주목해봐야 할 이슈에 맞춘 종목까지 고민해 봤습니다. 남은 대응은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